안녕하세요. 김포시 일본라디오 일상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신동현입니다. 일상의 역사는 역사의 중요한 사건과 인물 등을 통해 역사를 살피는 안목과 지식의 폭을 넓히고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 역사에서 비중 있게 기록된 여성인 우씨 왕후와 관련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이라는 말이 딱 맞게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9월 더위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선선한 공기를 접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길고 길었던 여름은 그 마무리도 여느 계절 변화와 달랐습니다. 올 여름은 우리가 달라진 기후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길어진 여름과 더 강해질 폭염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올가을 또 어떤 이상기후가 찾아올지에 대한 걱정도 생깁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가을을 알차게 보내야 됩니다. 연중 가장 청명한 하늘과 맑은 공기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가을, 시간을 보다 소중하게 사용해야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는 지금은 우리 영역에서 사라진 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중국 통일왕조 수나라와 당나라에도 당당히 맞선 제국이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쟁하던 삼국시대에도 고구려는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강 유역의 지배권이 백제, 고구려, 신라로 넘어가며 경쟁의 주도권도 변경됐지만 고구려는 삼국 중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강국이었습니다. 이런 고구려의 멸망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큰 아쉬움입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건국되긴 했지만 발해마저 멸망한 이후에는 만주 지역은 우리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에 대한 아쉬움은 부족한 사료로 인해 더 커집니다. 자체적인 역사 기록이나 문서들은 나라의 멸망 과정에서 대부분 손실됐고 고구려와 관련한 역사 기록은 후대 기록된 사료나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기록된 사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그 나라의 당시 시대상이나 정치 상황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고구려 역사 기록이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담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기록들도 각각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장수왕이 그의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과 생애를 기술한 광개토 대왕비마저 일제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정된 사료 등으로 고구려 역사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고구려 역사는 그 실체가 상당 부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한반도에 자리한 백제 신라와 다른 역사 문화 전통을 가졌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고구려는 그 위치가 만주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주변 유목민족과 중국과의 교류, 전쟁의 관계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선진 문물과의 교류는 나라를 발전시키고 이후 활발한 정복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광개토 대왕에 이르러서는 응축된 국력을 외부 정복 활동으로 발산하며 만주 일대와 한강 유역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구려는 넓은 영토뿐만 아니라 국제 국가로서의 면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 고분군 등에서 볼 수 있는 벽화에서 보면 고구려의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정치 체제는 부족 연합체 성격이 강했습니다. 고구려는 건국 때부터 후기까지 그런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건국 초기 중요 부족들은 고구려의 중요한 귀족으로 발전했고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직위는 대대로 세습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고구려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도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구려가 북방 유목민족의 영향에서 무관할 수 없었고 계속되는 전쟁 속에 군사와 노동력이 항시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그 시대의 왕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남성들이 대부분 왕위에 오르고 계승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역사 기록에 남기는 어려웠습니다. 우리 역사서들이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기술되면서 여성들의 내용이 상당 부분 사라지거나 시대에 맞게 변형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고구려 역사에서 비중 있게 등장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우씨 왕후가 그 인물입니다. 우씨 왕후는 제9대 왕인 고국천왕과 10대 왕인 산상왕, 11대 왕인 동천왕 때까지 살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삶이 특별한 건 그가 고국천왕과 산상왕 두 왕의 왕후였다는 점입니다. 고국천왕과 산산왕이 형제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씨 왕후는 형제와 혼인을 한 셈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당연히 유교적 가치관이 조선시대 이후 확고히 자리한 상황에서 이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씨 왕후에 대한 역사 기록이 긍정적으로 그려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고구려의 중요한 풍습에 근거한 일이었습니다. 고구려를 포함해 북방 민족들에게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풍습이 존재했습니다. 취수혼이라고 하는 이 풍습은 중국의 왕조와 서양에서도 존재했습니다. 잦은 전쟁으로 남성들이 전사하는 일이 많았던 사회적 환경과 함께 부귀의 상속의 전통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지위가 지금보다 강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왕과 귀족들 간 치수혼은 권력을 공고히 유지하려는 일종의 정략 결혼의 성격도 강했습니다. 집권층의 혼인은 유력 가문, 정치 세력 간의 결합이었습니다. 지금과는 혼인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우씨 왕후는 당시 고구려에서 강한 세력을 가진 가문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후를 배출했다는 건 그만큼 그 가문의 힘이 강함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씨 왕후의 취수호는 자신의 선택이 이전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문의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치열한 권력 투쟁에서 그의 가문이 승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씨 왕후 이전에 고구려 건국과 백제 건국에도 큰 역할을 한 여성인 소손호가 있었습니다. 소손호와 고구려의 시조 동명상왕의 혼인도 치수혼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정략 결혼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고구려 북쪽에 자리했던 나라 부여에서 나와 새롭게 나라를 세워야 하는 동명상왕 주몽으로서는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소손호는 그 지역의 유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소손호는 이미 결혼을 했었고 사별한 전 남편에게서 자녀도 있었습니다. 주몽의 고구려 건국을 테마로 한 인기 드라마에서 주몽과 소손호가 연인 관계로 묘사되지만 작가적 상상력이 크게 가미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몽과 소손호의 혼인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부족 간의 결합이었습니다. 이후 동명상왕이 소손호의 아들이 아닌 자신과 다른 여인에게서 낳은 친아들 유리를 후계자로 정하자 소손호와 그의 아들들은 그 세력을 이끌고 남하의 새로운 나라 백제를 건국합니다. 이에 소손호는 고구려와 백제 건국 모두에 큰 지분이 있습니다. 소손호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우씨 왕후는 치수혼을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매우 정치적 결정이었고 다른 관점에서는 우씨 왕후가 왕을 결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남편
고국천왕은 외적으로 고려를 위협하던 한나라의 침공을 막아냈고 내적으로 귀족들의 반란을 진압하며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비주류 인사인 을파소를 국상, 지금의 국무총리로 기용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이는 기존 귀족들을 견제하고 왕이 중심이 된 통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을파소는 고구려 역사에서 명제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빈민구율 제도인 진대법의 시행도 이때 시작됐습니다. 을파소 하면 진대법을 떠올리지만 이는 고국천왕 치세 때 일로 왕의 결단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대법은 고국천왕의 업적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진대법은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 일이었고 대토지를 소유한 귀족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측면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빈민이 된 백성들이 귀족들 세력에 편입되는 걸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도 고국천왕은 고구려의 왕권 강화와 국가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형제들은 존재했습니다. 이런 고국천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권력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왕위를 이어갈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집권 세력은 고국천왕 이후 왕을 정해야 했습니다. 유력 후보는 고국천왕의 형제 발기와 연우였습니다. 우선순위는 두 번째 동생 발기였지만 그는 왕으로 추대되지 않았고 연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국사기에 관련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씨 왕후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우씨 왕후는 고국천왕이 세상을 떠난 직후 후물라와 발기와 연우를 차례대로 만났습니다. 우씨 왕후는 발기에게 왕의 죽음을 숨기고 후계자가 될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발기는 왕의 후계를 논하는 것에 반감을 보였고 늦은 밤 자신을 찾은 왕후를 꾸짖었습니다. 그로서는 왕의 생전 왕위를 논하는 건 반역이 될 수 있는 일이었고 한밤중에 왕후가 자신을 찾는 상황이 의아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정치적 모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우씨 왕후는 셋째 동생 연우를 찾았습니다. 역사서에서는 연우가 우씨 왕후를 극진히 대접하고 직접 고기를 대접하기 위해 고기를 썰다 손가락을 다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집에는 고기를 집에 보관해 요리해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고기를 매달아 건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 고기는 매우 귀한 식재료였고 고기를 대접하는 건 손님에 대한 최대한의 예를 갖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연우에게 우씨 왕후는 왕의 사망 소식을 알렸고 후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손가락에 상처가 난 연우의 상처를 치료하며 함께 궁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우가 이에 응하면서 두 사람은 궁으로 향했습니다. 고구려 제10대 왕 산상왕의 즉위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우씨 왕후는 발기에게는 왕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우씨 왕후의 마음에는 후계자로 연우를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록에는 발기가 성격이 포악하고 그 평판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우씨 왕후는 후계 서열 1위인 발기의 성정을 알고 그를 후계자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우씨 왕후가 차기 왕을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드는 발기는 군사를 일으켜 궁을 포위했지만 그를 따르는 이가 없었고 민심이 그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더는 공격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이후 발기는 한나라 요동태수로부터 군사를 얻어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군에 그의 군대는 격퇴됐고
발기는 권력에서 밀리고 반역자가 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고국천왕 이후 권력투쟁의 결과는 마무리됐습니다. 산산왕의 즉위는 기존 고국천왕의 세력과 우씨왕후 세력의 연합정권 성격이 강했습니다. 우씨왕후의 정치적 입지도 더 강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탓인지 산산왕은 우씨왕의 위세에 눌려 후궁을 더 두지 못했습니다. 우씨왕후 사이에서 후사가 없는 상황에서 산산왕은 우씨왕후 몰래 한 여인을 만나 그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은 훗날 제11대 왕 동천왕이 됩니다. 이후 고구려는 왕위의 부자 상속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씨왕후는 고구려가 왕조 국가로 발전하는 데 있어 과도기적 인물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가 사회적으로 보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씨왕후와 관련해 그가 선왕의 형제와 재혼한 사실로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매우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씨왕후의 정치력이 뛰어났다는 점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왕후로 있는 기간 고구려는 강한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권력의 상당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씨왕후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우씨왕후는 새롭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었다는 이유로 크게 폄하되고 왜곡된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씨왕후는 자기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이를 실천했고 원하는 바를 쟁취한 인물입니다. 사료가 부족한 고구려 역사서에서 매우 비중 있게 등장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한 여성이 아닌 정치가로서 우씨왕후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는 고구려 역사 속 문제적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씨왕후를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그 속에서 역사는 보이는 대로만 보기보다는 스스로 의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노력을 해야 제대로 된 역사가 보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김포시 늘봄 라디오 일상의 역사 심정렬이었습니다.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